뿐만 아니라 배심원들 말씀하신 요구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분들은 하는 속에서 집중을 과연 할 것인가? 우리 정경희 변호사님 그래도 아주 집중하셔서 좋은 사례들을 하나 소개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저 예전에 가봤을 때는 졸다가 나중에 배제당하는 중간에 이제 그 자석에서 빠져나가고 최종 평결에는 그거는 못 들어가는, 평에는 못 들어가는 사례도 봤는데, 그런 사례들 보면 배심원들 재판에 이거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법원의 판사님들도 재판하다 보면 저런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는 점심시간 다음에 오후 1시 반이나 2시쯤에 개정하는 재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쭉 있어서 가끔씩 문제가 되고. 아니, 판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선거법 재판 때문에 난리 아닌 난리가 났지만, 예를 들면 어떤 한 특정한 예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판사가 했다고 해서 그 재판에 대해서 그 대단한 비난이 있었던 게 벌써 한 3, 4년 전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풍기고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판사분들이 직업법관이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인 논란이 없거나 또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 됐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평가하지도 않으면서 배심 재판을 하면 이거는 이제 정치적 공정성이나 절차적으로 분결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앞뒤 안 맞는 자기 모순적인 태도를 하는데, 좀 전에 그 참여재판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는 말씀이, 그래서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걸 안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가 다 불안정한 점이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갈 거냐, 민주성이라든지 또 뭐죠, 정관예우 이런 문제들, 부수적인 부작용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씀. 제도의 좀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감론을박도 있고 좀 다른 의견. 그런데 다수의 의견은 이걸 대상 사건을 좀 줄이자 이런 말씀은 오늘 오신 분들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영환 검사님께서 실제로 배제 결정을 할 때 좀 이렇게 부분들마다 편차가 있어서 불안함이 있다라는 지적이나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데 그걸 또 악용되는 경우도 있는 거, 이런 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이나 손봐야 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이제 너무 이제 제도를 확대할 거냐, 그다음에 편결에 대한 구속력을 이제 가질 거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이제 의견을 좀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또 마무리를 하기 전에 좀 한 10분만 좀 더 말씀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예전에 이 참여재판 아닐 때하고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좀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애써 하여튼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래서 뭐가 좀 달라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만 더 듣고 오늘 자리를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피고인들의 만족도라고 하셨네요. 절차에 대한 만족도.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좀 조사도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엄밀한 조사가 있는지 아니지만 경험치 정도에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담 변호사님들이 좀 많이 경험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천부 재판을 해서 결과가 일단 다 좋았습니다. 전부 무죄가 났던 사건도 있었고, 저희가 중요 쟁점에 대한 공방을 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참여재판을 하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여재판 신청 단계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유리한지 여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참여재판을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 피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말 적극적으로 공방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재판 하면은 피고인들이 절차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발표문의 52페이지 보시면 전부 그 각주 31번에 보시면 세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주요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배심원들 설득을 이끌어냈고 판결도 중요한 부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고 배심원들 자체도 절차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재판 끝나고 나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배심원이나 피고자 입장에서는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구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차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절차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일단은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야기할 게 없거든요. 뭐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변호인이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절차 뭐 증거 동의를 한다든지 공소사실 인부를 한다든지 다 변호인의 말로 재판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도 그 절차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당사자로서 공방을 이루어 나가는 주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피고인들 나중에 선고 끝나고 가서 만나보면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재판과는 정말 달랐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절차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은 보통 이제 일반 통상재판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변호인이 법정에 가고 판결 선고에는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참여재판은 그날 다 끝나기 때문에 판결 선고까지 변호인이 남아 있습니다. 법정에서 같이 설명해 드리죠. 그럼 재미있는 이제 현상이 있는 게 판결 선고가 나서 참여재판 이제 끝납니다. 하고 딱 하면은 배심원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검사 있는 쪽으로 한 서너 가시고 변호인 있는 쪽으로 한 서너 갑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평의 과정에서 이제 그 다수결로 결정됐을 때 유죄에 투표하신 분들은 검사님 앞에 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고 무죄에 투표하신 분들은 변호사한테 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배심원들의 그 느낌을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 무죄가 나고 만장일치가 난 경우에는 배심원 9명이 전부 다 변호인 쪽으로 옵니다. 반대로 전체가 다 유죄 선고가 난 경우에는 다 검사님한테 갔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배심원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배심원들이 느끼는 첫 번째는 지연 확연해서 자유롭다는 것. 우리 사법에 대한 불신에서 그 걱정됐던 게 법조 브로커, 또 알지 못하는 인맥, 이걸 통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국민들이 그걸 불안해했는데 저는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배심원의 재판 과정은 일반 재판과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배심원을 뽑는 선정 절차가 완전히 무작위에다가 누가 나올지 모르고 누가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뽑히는 것을 배심원들 스스로가 봅니다. 무수히 많은 40~50명 앉아있는 중에서 한 7~8명 뽑히는 것을.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지연이나 인맥, 학연 이런 것들이 개입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배심원들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들이 느끼는 첫 번째 만족도는 바로 사법에 대한 투명성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이 배심원들의 판결과 재판관들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믿었던 그 중요한 근거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배심원들의 만족도는 제가 발표문에서 언급한 그 국민주권주의라는 좀 거창한 주제를 언급했는데 놀랍게도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배심원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 기본적인 바다에 깔려 있는 것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나하고는 전혀 영향도 없으며 내가 이런 데 감히 관여할 수도 없는 국가 형벌권이 나의 의견에 의해서 일부가 반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만족도. 즉 국가 형벌권도 국가 주권의 한 부분이고 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은 그걸 체험할 기회가 선거 때 투표 한 번 할 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거치는 배심원들은 국민 주권이 바로 국민에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국민으로서 배심원으로 실제 참가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심하면 목숨도 빼앗고 심하면 몇십 년을 감옥에 가둬둘 수도 있는 사건에 관여했구나 라는 거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다소 거창한 주제이긴 하지만은 이 국민참여재판이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예. 지금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쭉 나온 분이 아까 우리 판사님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천명몇 없었나요? 참여재판 건수 곱하기 뭐 평균 7명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저는 그동안은 행사해 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신 아주 특권층이잖아요.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이다. 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 이어서는 근데 그거와 저 추가로 질문 드렸는데 평소에 재판할 때는 판사들의 성향에 대해서 막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할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할 이야기도 안 하거나 막 그게 지금 변호사들의 좀 습관? 좀 그런 것도 있나요? 현실적인 노하우죠. 그 노하우. 네. 네. 그러니까 판사님들께서 어떤 부분의 설명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에 맞게 결론을 준비하는 변호사들 노하우. 네. 변호사들을 설득하는 게 낫나요? 아니, 변호사들께서 판사를 설득하시는 게 낫나요? 배심원들을 설득하시는 게 낫나요? 아까 잠시 그 참여재판 제도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 중에 무죄 추정 원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유죄 판결을 뭐 우리나라 기소에서 유죄 판결이 92.8%입니다. 작년 통계 기준으로 98%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판결이라면은 100건 중에서 98건은 유죄 판결을 하시는 게 통상적인 판사님의 판결이고, 근데 그 다음에 이 배심원들은 한 번입니다. 일생에 딱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있어서는 배심원들이 더 철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까 입증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증거가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선이 있고 또 재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선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사가 생각하는 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선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선 사이의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 참여재판에 있어서 큰 장점이 아닌가. 즉 일반 통상 재판만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좀 멀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참여재판을 한 번씩 해줌으로써 이 갭들을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좀 마무리가 뭐 원래 예정 시간보다 조금 오버됐으니까요. 마무리 말씀은 한 1분 정도씩. 예, 저는 이 최근에 논란도 좀 있고 했는데 참여재판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거에 대해서 다른 코멘트들을 하는 걸로 마무리 말씀을 한 1분씩 좀 하는 걸로 하고요. 마무리 말씀하시기 전에 예, 저희 참여 주최단체 우리 소장님께서도 잠깐 손을 드셨는데요. 뭐 선생님 질문이 있어서. 질문 예.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그 최근에 참여재판이 비판을 받은 주된 이유가 배심원들이 이제 뭐 감성재판, 여론재판에 휩쓸린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변호사님이 지연 학연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위안이 많이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서 배심원들이 자기가 맡은 사건의 재판관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 정말 책임감을 갖고 평에 임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선임권이나 판결을 받고 참여를 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평에 임하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최근에 논란이 되는 사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팀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뭐 조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겪은 장면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 오히려 배심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시간도 그 재판 과정이 엄청나게 치열해서 넘어지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30분 만에 끝난 재판도 제가 실제로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평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재판 과정에서 너무 이 쟁점이 잘 정리가 되어서 특별히 더 논의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실제로 애매한 사안, 정말로 논의가 깊은 사안은 3시간, 4시간도 평의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저는 그 초반에 우려되었던 배심원들의 불성실,
라든가 그냥 관심 없음 이런 것들은 다소 기우가 아니고 오히려 제가 겪어본 배심원들은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정말 바쁜 일이 있는 분들은 아까 의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얘기하고 그냥 나갑니다. 배심원 선정 반대로. 남아있는 분들은 그 사건에 대한 열의가 있고 끝까지 한번 보겠다는 분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불성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법원에서 오히려 또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뭐 또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재판장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취지인데 그냥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문헌이나 책 같은 데 보면 외국에서 판사들이 실제로 배심 재판 해보니까 굉장히 배심원들이 생각보다 뛰어나다 이런 걸 많이 보긴 했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 많이 놀랐다는 중론 대부분.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참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할까요? 네. 지금 뭐 그런 최근에 그런 사건들, 근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대체적인 재판의 결론에 관한 비난이 아닌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제도에 대한 비난을 좀 확대하는 것인데 참여 재판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미국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헌법 뭐 적합성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것도 고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뭐 감정적인 판단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어 장치를 그러니까 형결의 효력도 그 일종의 그거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장치를 많이 둔 상태에서 도입되고 사법참여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행태가 결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장치를 조금 더 이제 가다듬은 논란이 있으니까 개선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듣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도에 뭐가 있느냐 그걸 충분히 당사자들이 활용을 했느냐 그것도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여러 가지 뭐 설명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변명한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뭐 기피 절차라든지 처음부터 재판으로 하지 말자라든지 이런 건 지금 보완책은 사실 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드린 것 같아요. 예, 뭐 질문 하나. 예, 하시죠. 저도 국민참여재판을 뭐 재판 진행을 많이 봐서 근데 즉위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주영환 원장님께서 질문하셨고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제가 수행한 재판 중에는 2일 재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참여한 재판에는 3일 재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일 재판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은 보통 6시가 되면 재판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심원들에게 좀 늦더라도 계속 오늘 재판을 끝내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다음날 재판을 확대할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지요. 그렇게 늦게까지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배심원들이 대부분 이제 그때쯤 되면 거의 다 쟁점이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날 한 번 더 나오는 것보다 그날 재판을 끝내길 원한다라고 미치는 의견을 얘기하면은 심야 재판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6시에 끝나고 다음날 아침 10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위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그게 되는 게 이제 배심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지 그로 인해서 심리가 미약하다거나 아니면 증거조사가 불충분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최고로 늦게 이룬 것은 12시 넘어서까지 해봤습니다. 그때까지 하는 이유는 그날 오후 내내 한 재판보다 더 긴 재판을 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배심원들이 철저하게 연구하고 증거 제출이나 심리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일 재판이라고 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할 기회가 더 있어야 되는데 제 의견 중에서 이게 이제 아까 기술적으로 이동는 말했지만 참여 재판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건 나타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는 실제로 지금 참여 재판 제도를 공소 유지하는데 검사 입증을 해야 되는 검찰 쪽에서
굉장히 부담이 늘었다고 하는 반대로 피고인이 위에다 판단하는 그만큼 저희가 유죄를 받아내기 힘들어졌다는 거고 아까 참여재판 유죄율이 2배 정도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뭐 외국에는 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유죄율이 0.12%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일반 재판과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또 검사들이 실제로 참여재판이 수사검사 공판 엄청나게 많이 준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변호인보다 여러 참여재판을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른 공판을 준비하고 하면서 사실은 한 사건에 몰입하는 변호인 국선 변호사님들보다도 오히려 심지어 검사들이 그 사건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참여재판 한 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배심원을 설득하기 되게 힘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안 드리는데 직일재판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우리 김현 변호사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배심원들이 원해서 한 거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요즘 검찰청에서 웬만하면은 저희가 심야조사 안 하지 않습니까? 야간조사. 그럴 때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가끔씩 그거 할 때 피의자한테 물어보면 조사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피의자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내일 나와서 하겠다고 조사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다시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배심원들이 그 경우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명정 상태에는 전부 이렇게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외국처럼 예를 들어서 한 6시 정도까지나 하루에 6시간, 8시간 이상으로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있는 것이지 그런 상태에서 이미 다 논의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밤 12시 좀 넘으면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치 피의자가 내일 다시 나오겠습니까? 조사 더 하겠습니까? 비슷하게 배심원은 흔쾌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심원이 주체가 아니고 재판 받는 피해자라든지 기다리고 있던 다른 증인이라든지 피고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위재판 문제는 저희가 동네적으로 보더라도 조금은 지금 야간조사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는데 배심재판이 실제로 6시 이렇게 끝나는 경우 많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굉장히 심야 재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게 되면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내일 부르게 되면 또 배심원들이 또 오염될까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고 또 어차피 혹시라도 진짜 결정적인 게 틀리게 되면 지금도 이미 전주조율이 나오지만은 내가 뭐 판례 어긋나거나 뭐 모르고 혹시 한 거면 바꿔서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재판 부분이 가급적이면 하루 안에 끝나는 관행이 살짝 접착돼 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제도적으로 굉장히 저희는 부담이 있고 그리고 다시 입증을 더 해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사건 자체가 공소장 변경하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해가지고 무죄 선고 등 이런 상태가 나니까 검사들이 계속 우리가 유죄를 받아낼 기회가 계속 제한당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승복이 안 되고 자꾸 상소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조 부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신청하거든요. 피고인이 공무차재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서 아직 앞으로 이제 지금 개정안에 제한된 대로 만약 피고인에게 불리한 공무차재판도 신청이 되고 그렇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증거 진술이 된다면은 그 문제는 또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한개도 뭐 질문뿐만 아니라 전체 들으시고 나서 마무리 말씀 기회도 같이 들어야 될 텐데요. 예. 뭐 우리 시간이 이제 25분, 30분 좀 다 돼가니까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어쩔 수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뭐 변호사님부터 좀 한 1분씩 정도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참여재판 신청이 들어오면 좀 변호인 입장에서 겁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시간 한정돼 있는데 할 일이 또 배로 늘어나고 또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작업부터 그 재판 당일에 하루 종일 법정에서 변론을 해야 된다는 심적 부담감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피고인을 설득을 해서 일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참여재판으로 하기를 원하고 또 다퉈볼 만한, 싸워볼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입법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또 좋은 제도 만들기 위해서 진척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수고에 걸맞게 또 국정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의까지. 네.
재판제도를 직접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제도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검사님들도 일상 업무에서 따로 이렇게 안 빼주시더라고요. 일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하루를 통째로 빼서 참여재판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또 법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재판 업무를 하루나 이틀 동안 전혀 못하고 있어서 하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참여재판 제도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가 아닌가.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국민이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 특히 가장 강력한 권력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참신제가 됐든 배신제가 됐든 그 형식에 불문하고 어떤 식으로든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우리나라도 갖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선행 연구자 옆에 계신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진짜 저 뒤에 나중에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 네, 저는 뭐 최근 아무튼 정치를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좀 약간 넓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떤 정치적으로나 뭐 지역 이념적으로 갈등도 심하고 어떻게 보면 진영 간의 대립도 많고 좀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재판, 특히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재판에 대해서 또 뭐 언론이라든가 뭐 대해서 뭐 약간 인신공격적인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국민들이나 일부에서는 잘 승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걸 극복해야지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국민참여재판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만 뭐 국민들의 뜻이다, 뭐 국민들의 의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대표가 여기 같이 재판에 참여해서 결론을 냈을 때 거기에 좀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해야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배심원들의 판결이 있었다고 금방 또 옛날에 돌아가자 빼자 이런 것보다는 그런 큰 방향을 갖고서 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주말에 박주민 변호사님은 지금 재판이 있어서 나가셔가지고 인사를 못하고 왔습니다. 좀 제가 대신 양해 구하고요. 네, 우리 주 변호사님 대상사건 본의를 추리거나 이런 본의는 어떤 의미에서 뭐 사업참여위원회도 관여하고 있던 제 입장에서 그렇고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만드시는 이런 분께서 하셔가지고 저희는 지금 있는 제도 하에서 일단은 어쨌든 검사들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현실에 들어오게 되는데 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그리고 또 참여재판에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노하우가 또 일반 재판에서 또 발생될 수도 있고 내부에서는 이런 검사들에게 참여재판 준비를 충실히 해서 변호인들이 준비하시는 그만큼은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게 참여재판이 저희가 자꾸 하다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집중이 되게 되면 참여재판제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게 되면 피고인이 유리하면 항상 형사사건은 반대로 용기승소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뭐 광의의 무통기이라든지 아니면 가해자 피해자 사건은 피해자가 결국 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시각에서 그렇게 제도됐으면 좋겠다. 익히 알고 있었지만 검사님들하고 변호사님들은 힘들게 있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일 주목하는 게 배심원들입니다. 저희들이 뭐 건강하게 재판을 했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언론이나 그런 데서는 많이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배심원들 재판 처음 그래 보면 배심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하여튼 그 국민참여재판제는 필수적으로 저희들은
네, 오늘 초청된 패널분들 2시간 넘는 시간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뭐 우리 이 공동 주최 단체인데 서복 사장님, 서교 의원님도 짧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릴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법원, 검찰 또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참여재판 제도가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히 드리고 저도 오늘 그 뭐 문제점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법정에서도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고 또 그것이 점차 정착이 되고 지켜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 제도를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참여재판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뭐 설명해보거나 뭐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제 아내 가끔씩 저한테 물습니다. 배심원 선정이 왜 자기한테는 하는 적이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되게 많다. 생각이 들고 좀 대법원의 태도가 최초에 참여재판이 나섰을 때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게 지금은 이번에 그 참여심의위원회인가요? 사법심의위원회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그래서 이 최종안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는 점들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5년여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참여재판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까지 고생 초창기에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성과를 이어받아서 이번에 의정활동과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종합해가지고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저도 뭐 사회자인데 마무리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고생하신다는 게 아마 판사분들도 참여재판하면 더 고생하시죠. 밤늦게까지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다음에 재판 그 사무관 분들도 그 업무 부담이 엄청 늘었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보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재판이 좀 과하게 표현하면 공급자 위주 또는 이제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분들의 집행하시는 분들의 좀 그 업무 조건에 맞춰서 편하게 좀 진행된 측면이 좀 바뀌면서 생기는 업무 부담 뭐 이런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 업무 부담을 우리가 굳이 더 지워달라 세금을 더 줄 텐 더 투자하더라도 더 지워달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결과만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이 제도가 원래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더 확보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조금 고려하지 않은 좀 짧은 비판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처음 참여재판 제도 도입할 때 국민들 여론조사 이런 거 해보면 국민들이 공정하게 배심원들이 판결하겠냐라고 물어보면 부정적인 설문조사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신께서 배심원이 되어서 하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하겠냐라고 물어보면 그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잘하겠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불신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적인 측면이 더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가. 요즘 비난하시는 것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 5년 이제 한 10개월째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뭐 경험치가 이제 좀 쌓여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험치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확대되는 데로 갔으면 좋겠고, 님들도 더 노력해 주시고 다 관계되신 분들이니까요. 많은 관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우리 참여연대 사법감센터하고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님하고 공동 주최한 자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오버해서 그렇게 막 가야 되는데 오신 분들 뜻이 많이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았을 부분이 이걸 수용을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미성열. 영화를 우선우리가 많이 말씀하다가 가입을 안 했다.